네, 조경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 사이에 뭐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으네요. 아, 네, 네. 선거 한번 치르면 좀 살 예. 빠지죠. 우리 당대표 후보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인사도 나눴는데 어이없이 컷오프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니까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더욱더 열심히 잘해서 내년에 꼭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조경태 의원님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댓글 창으로 쫙 지금 격려 문자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막상 컷오프 당하니까 원래는 1등 최고위원까지 하셨잖아요. 예. 예. 막상 5선 중진 최고 다선이죠. 당에서. 예. 그리고 최연소 5선 의원이기도 한데 이 컷오프를 막상 당하고 나서는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게 좀 제 지역구에서 선거하는 거하고 이게 또 전국적인 선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구 선거는 좀 정직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땀을 흘린 만큼 네. 성과도 있고 대가도 오니까. 네. 근데 이 전국적인 선거는 그 점에 비춰봤을 때 많은 분들이 속속들이 잘 모르잖아요. 조경태에 그렇죠. 대해서. 예. 다 그러다 만날 보니까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당원 숫자가 한 84만 명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의 그 어떤 계파에 의한 또 나눔도 있고 그래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예. 농부가 또 밭을 탓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네. 언젠가는 또 이 항무지를 옥토로 네. 이렇게 가꾼다는 그런 심정으로 네. 또 제 자신이 좀 더 갈고 닦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컷오프를 당해서 전당대회장에서 조경태 후보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조경태 후보가 전당대회 컷오프 당하기 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자유우파와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예, 대표 공약 3패 폐지, 3패 공약. 예. 그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역구가 부산 사하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항상 강조했던 게 네. 훌륭한 정치인은 결국 훌륭한 정치인이 만드는 거고 또 훌륭한 정치인은 또 훌륭한 유권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이야기하거든요. 네. 결국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우리 박사님께서도 뭐 많은 또 주장도 하시고 또 저한테 많은 용기를 주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내세운 그 정치 개혁은 어쩌면은 뭐 우리 한국 정치를 30년, 50년 앞당길 수 있는 네. 훌륭한 공약이었거든요. 네, 첫 번째가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그래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 기득권을 줄여야 된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당이 받고 있는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폐지하자. 예. 이 세 가지가 정말 주옥 같은 건데 네. 이게 84만 명의 당원들이 그냥 허투루 들었다면은 물론 뭐 그러지 않는 또 소수의 우리 당원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그야말로 좀 선구자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분들이야말로 저는 정치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말로만 정치인들 잘해라 똑바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훌륭한 정치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없다는 것은 네. 아직까지 한국이 정치 개혁을 이루기에는 좀 수준이 뭐 이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면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네. 맨날 보면은 무슨 뭐 상대방 흠집이나 뭐 이렇게 뭐 덜추고 내고 네. 뭐 이게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으면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맞는 것은 또 유권자 여러분들이거든요.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정치인을 좀 링 위에 올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 좀 두고 보십시오. 지금 좀 있으면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틀림없이 논의되는 것이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아하.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또 복장을 터진단 말이죠. 예? 그럼 뭐 합니까? 네. 예, 강력하게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했던 조경태가 컷오프 당했는데. 예. 그래서 한 30명에서 60명 정도를 갖다가 지금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이제 330명, 아하. 내지 360명쯤 되거든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 50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국회의원 늘리는 게 대해서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또 보면은 요 댓글에 보면 분명히 반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요. 절대 다수가 반대. 말로만 반대하면 뭐합니까? 줄이자 그러지. 다. 아니 말로는 줄이자면 뭐합니까? 이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조경태를 링 위에 올리지 않으면서 아니 저는 솔직히 처음에 8명이면 TV 토론하기가 사실은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만 예. 이제 6명으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슨 2명을 뭘 자르는 컷오프를 해요. 아니 그까지는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예. 그래서 저한테 어찌 보면은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은 네. 또 한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수를 이제 줄이자 또 비례대표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냈던 유일한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가 이제 링 위에서 이제 네. 이 이야기를 못 하니까 네. 아마 3, 4월 되면은 지금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 국회의원 정수를 가지고 논의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반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하. 현실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가재는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또 인구가 좀 늘어나고 늘죠.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수도권에 또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 있고 네. 지방의 의원 수는 또 줄어들 수 있거든요. 수 있죠. 이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원 수를 줄이지 말자 네. 하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건데 네. 그럼 국민들은 또 여기 대해서 또 난리 나는 거예요. 늘리지 마라. 하지만은 강력하게 정치권에서 이게 저처럼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그래요. 해서 나왔는데 네. 이것을 이제 당원 여러분께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거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될 몫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자님이 딱 보면 좋은 분인 줄 모릅니까 이러셨어. 이분은 지금 말씀한 이분은 정치 개혁을 말씀하실 자격이 있죠. 예, 충분히 자격이 있죠. 이런 분들이 사실 깨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이재명 같은 저런 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체포 동의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분명히 부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자고 주장하잖아요. 네. 이 역시도 아주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결국은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 주장을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 왠지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까지 조금 이 선진국에 비해서 정책 따로 지지 따로 그게 이중성인 거잖아요. 그 유권자의 이중성이거든요. 말로는 훌륭한 정치인을 이야기해놓고 실제 뽑을 때는 자기 계파, 자기 패거리를 갖다가 선호하니까 정치 발전은 좀 기대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고 아마 올 한 해도
그 여당 야당이 치열한 네. 그 뭐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역사를 보면 항상 좀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늘 고생을 많이 해요. 예. 뭐 그 희생 위에 이제 또 역사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기는 네. 하는데 하여튼 참 우리 조경태 의원을 보면 그동안 5선이 되는 과정도 쉬운 과정이 한 번도 없었고 또 국회의원 5선이면 한 20년 국회의원 한 거 아닙니까? 그 네. 20년 국회의원 하면서 그 보여준 이 조경태의 이 의정 활동도 이 보통 뭐 대충 쉽게는 전혀 없어요. 그 점에서 참 외로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외로운 거는 관계 없는데 네. 제가 정치를 그 28살부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6살에 제가 국회의원 참 힘들게 되고 나서 네. 저는 초선 재선 때도 그때는 상당히 이 우리 신입생처럼 네. 뭐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아하. 항상 했거든요. 예. 근데 요즘 초재선들은 뭐 정치 다 아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안 된 분들도 막 자기가 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정말 그 오만하기 짝이 예.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유권자들이 또 국민들이 그런 또 사람들을 또 이게 지지하고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노이즈 마케팅하는 재주거든요. 근데 그게 유권자들이 딱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 사람이 좀 설익게 되면은 네. 이게 이준석 같이 얼마나 설익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꼭 예. 당해봐야만이 또 그걸 아는 거 보고 참 답답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5선이지만 지금도 정치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 네. 네. 이 정치라는 것이 이제 종합예술이기도 하고 이 참 풀어가는 그 과정들이 이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그 방정식을 푸는 그럼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초선들 또 무선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정치를 다 하시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가 많아지고 예. 또 여야가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그렇죠. 이게 성숙된 이 뭔가가 안 나오고 오늘도 이쪽이나 보면 저쪽이나 이 저 초선들이 세상 다 아는 줄 알아. 오늘도 교육이 제 교육이잖아요. 네, 네. 그 법안 소위하는데 야당에서 전 국민들한테 그 무이자로 그 대학생들 있잖아요. 예, 대학생들 그래요. 그 학자금. 학자금을 무이자로 주자. 글쎄 이게 말이에요. 예. 그 강제로 통과시키거든요. 예. 그러게 되면 어떤 모럴 해저드가 있는가 하면요. 도덕적 해이가 있는가 하면은 네. 이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대출을 받는다니까요. 대출 이자가 제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예.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에 은행에다 대출하면 놓으면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퓰리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중하게 이거는 그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무이자로. 그렇죠. 예. 이미 충분히 우리나라 하고 있고 또 학자금 대출 이자가 1.7%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충분히 이거는 그 높은 이자율도 아니다. 네. 1% 되거든요. 그 이걸 이제 강행 처리하는데 제가 뭘 했는가 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학교 폭력 문제다. 최근에도 제주도의 여학생이 14명한테 두드를 맞아가지고 네. 여학생이 말이죠. 아하.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네. 그 학생들 학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저 취직할 때도 불이익을 줘야 된다. 네. 그래야지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 네. 지금 학교 폭력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에는 전라도 강주에 있는 남학생 여학생이 자살했거든요. 학폭에 대한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근절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내어내야 되는 이건 또 반대하는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이 뭣도 모르면서 막 자기들 주장이 그렇게 머리숫자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는가 하면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는 정치가 왜 성숙되어 있는가 하면은 초선도 있지만은 선수 높은 다선들도 네,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어른 보통 이제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죠. 경험이 많잖아요. 예, 미국 같으면 2년이니까 9선, 10선들이 많거든요. 한 14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예, 보통 내각제 국가들은 좀 20년, 그렇죠. 30년 하는 의원들도 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지요. 그 초선들도 보면 선배들이 많으니까 네. 조심하고 말 함부로 안 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선들이 60% 가량 되니까 절반이 넘어버리잖아요. 네. 이게 그 사투리인지 모르겠네. 돛대기 시장이야. 맞아요. 돛대기 시장이. 이 무슨 뭐 위아래도 없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막 그 무질서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공천 때마다 옥석을 안 가리고 다선들은 무조건 쳐내는 게 정치 개혁이라고. 예. 최근에 그 미국의 상원 의원인 그 89살 되신 분이 본인이 정계 스스로 했었잖아요. 아하. 예. 스스로 89살인데 음.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만두겠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좀 선수가 조금은 이 골고루 해서 그리고 또 제발 좀 비례대표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하. 그 예. 비례대표 의원들은 보면은 이게 뭐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도 제가 사투리를 좀 쓴다면 천지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네. 이게 막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토론이. 예. 그게 이제 한국 정치 발전을 좀 더디게 하고 그게 막 머무면 되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정지한 님이 조경태 의원님 진심은 언젠가 통합니다. 힘내세요 하시고 슈퍼챗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컷오프 당에서 굉장히 마음이 지금 쭉 이제 심경을 토로하셨는데 여기에 참 그 숨어 있는 그 스산한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김기현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김기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어요. 예,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조경태라는 상품이 이제 아웃이 되면서 네. 결국 정책 토론은 없어졌거든요. 아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결국은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 그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와 코드에 맞는 사람이 네. 어쨌든 그 되는 것이 네. 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또 우리 당을 분열 없이 갈 수 있겠다. 네. 그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좀 대의적인 마음에서 네. 제가 그 가감하게 네. 그 김기현 후보의 어떤 그런 연대에 네.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가 반응을 한 겁니다. 잘했죠. 조경태가 됐어야 된다 말이죠. 3패 개혁 운동.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3패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후보 연대를 할 경우에는 정책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연대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김기현 후보를 거명 지지를 하면 조경태 의원의 주요 특히 대표 공약 같은 거 3패 이런 거는 김기현 후보가 그걸 자기가 받겠다 자기 공약으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좀 서로 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저는 예. 어쨌든 째째하게 예. 내 공약 받아주면 하고 안 받으면 안 하고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협상해서 한 건 아니다. 예, 저는 그걸 뭐 굳이 그 상대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정치 철학을 뭐 간철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은 없거든요. 네. 네. 다만 김기현 후보께서 뭐 저희의 3패 정치 개혁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네.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 주면은 참 감사하겠다. 다만 제가 그 이야기는 한번 했었어요. 그 예. 서민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보수라는 것이 그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보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따뜻한 보수가 돼야 된다. 아하.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가를 좀 너무 지나치게 이 상승되는 그 특히 공공요금 같은 거 네. 있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된다 네.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금리 있지 않습니까? 은행 이자. 네. 이것이 그 너무 높게 책정되는 것도 이것도 한번 예대 마진이 지금 굉장히 이게 그래요. 예.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 당에서 정치권에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서민들이 좀 겪고 있는 물가 문제 또 이 이자 금리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달라 네. 했는데 그 이틀인가 후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분은 뭐 어쨌든 그 울산 그 시장도 하셨고 네. 또 뭐 정치적인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또 뭐 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좀 경청해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네. 뭐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지인 무지랭이님이 동참합니다 하시고 또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무슨 협상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한 끝에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김기현 개인을 지지했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렇게도 읽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어쨌든 뭐 그런 마음들을 아마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김기현 후보가 조금 그 어떤 탄핵이라는 그 발언 때문에 약간 곤란에 빠진 시점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절묘하게 조경태와 김기현과 조경태 뭐 김조 연대라고 보통 이름 붙이던데요.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탄핵이란 그 발언이 묻혀버렸어요. 아하,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네.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조금 도움을 주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뭐 어쨌든 국민의힘 전대는 이제 조경태 의원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조경태의 정치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저를 그 미워했겠어요. 어. 보면 보세요. 비례대표 폐지, 네. 국회의원 수 줄이자. 어허. 정치인들 좋아합니까? 음흠. 하나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요. 지선거고 어떻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맨날. 예.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어. 특권 폐지. 예. 이거 좋아하는 정치인들 있습니까? 시급할 사람들 없잖아요. 많아요. 예. 그다음에 또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자기들이 대표되면 그 수백억씩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정치인 밥그릇들 다 다 뺏겠다고 뺏겠다고 하셨네. 제가 그 예.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하는데 얼마나 예. 저한테 눈총을 줬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고 정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는 우리 어찌 보면 양심을 가지고 있는 당원이라고 보고 네. 84만 명의 당원을 보고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그 회심의 카드를 탁 던졌는데 그게 그 현실의 벽이 그리 두텁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막 둥글둥글하게 살려고요. 둥글둥글하게.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조경태 아유, 아니지. 아니 뭐 조경태가 아닌 게 오히려 본선에 올라가고 어디 개파에 소속돼 가지고 말이죠. 그저 막 딱딱딱 그쯤은 빌붙어 가지고 있어야지. 예? 그러지 마시고 저희 고성구 TV에 자주 나오세요. 힘들어요. 아니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얼마나 저를 이쁘게 봐주십니까. 근데 저는 그 정치평론가들도 좀 우리 고 박사님 정도의 어떤 좀 수준 높은 그 평론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그 사실은 뭐 이게 현실 정치를 하면서 제가 5선이지 않습니까? 네. 5선 의원으로서 이 그 기존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과 또 저도 이렇게 아우러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이번에 기득권을 확실하게 내려놓자. 네. 또 내려놓아야 된다. 네.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이라도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그렇죠. 조경태 저 친구를 캐가지고 우리 정치 개혁을 하자. 네. 이 썩은 정치를 바로 잡자. 이러면 네. 되는데 그 정치인들 눈치 보고 말이죠. 아니 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성구 TV의 시청자들이 선거인단이 돼서 뽑았으면은 조경태 1등이에요. 그건 제가 모든 후보들을 다 인터뷰 대담하면서 반응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 몇 분
80만 명 안 됩니까? 예, 83만 명. 그러면 다 당원하면은 지금 우리 당이 당원이 8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시청만 하지 마시고 당원 가입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럼 다음에 그러면 이준호 의원 저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든가. 아, 주겠다 그러는데요. 아니 몇 분까지 안 된다니까. 84만 명이 똘똘 뭉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경주 촌부님이 조경태 의원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정치인에게 선거는 뭐 숙명입니다. 그리고 또 병가지 상사라고 뭐 이기면 정말 좋겠지만 늘 이길 수는 없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뭐 컷오프도 진 건 진 거니까 지고 난 후보를 이렇게 바로 초청해서 졌는데 심정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조경태 의원 그리고 박성정 의원 두 분을 제가 특별히 좀 강청하다시피 해서 모신 거는 이분들의 그 주장 이야기가 비록 컷오프는 됐지만 우리 전대 과정에서 어떻게든 끝까지 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경태 의원이 이 3패 개혁이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그것도 3패 개혁을 주장하는 순간 정치권에서 왕따 된다는 것도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너무 초선들이 정치 다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여는 야든 다 이거 정치 수준을 좀 전락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완곡하게지만 하셨습니다. 자, 이 어렵게 나와주신 우리 조경태 의원한테 또 박수도 보내고 또 여러분들 격려도 보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조경태 정치가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더 큰 발전을 향해서 지금 성장통을 갖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앞서 말씀드리던 대로 특히 농부가 밭을 탈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좀 더 갈고 닦아서 또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또 당원들이 좀 더 어떤 정치 개혁이라는 그 어떤 부분, 또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왕창 대폭 내려놓아야만이 한국 정치가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저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도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의원 정수를 가지고 또 여러 갑론을박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아마 국민들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앞당겨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고 제가 노력한다는 마음에서 이번에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만은 저의 여러 가지 한계에 의해서 이루지 못한 점 참으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다시 제가 이 고성국 TV에 좀 자주 나와서 또 여러 정치 현안과 관련돼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에 또 조경태가 이것보다 훨씬 더 또 강한 정치 개혁에 대해서 제가 아젠다를 잘 개발해서 항상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조경태 의원과의 특별 대담이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님의 슈퍼챗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차기 국회의장 조경태 의원님을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박수로 이 조경태 의원의 말씀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우리 조경태 의원과의 특별 긴급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